미국이 북한의 핵물질 수출 의심 선박을 추적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본격화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통행 제한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해 실시된 경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4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가 이루어집니다. 인혁장 재건이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한 추적에 들어간 가운데 요격 미사일 체제를 가동하고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해군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채택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오늘 미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국적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 당국에 따르면 강남호는 지금까지 핵물질 수출 활동을 해온 전력이 있으며 이틀 전에 북한에서 출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특히 강남호가 연료 급유를 위해 특정 국가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선박을 추적한 뒤에 기항국에 연료 공급을 하지 말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와이의 요격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케이츠 국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발사 준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보호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ve directed the deployment again of THAAD missiles to Hawaii, and the SBX radar has deployed away from Hawaii to provide support.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는 오늘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의 첫 조치로 시중은행들에게 북한의 수상한 현금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방부와 국무부, 재무부를 총동원한 전방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남북은 오늘 개성공단에서 당국자 간 3차 접촉을 갖고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개성공단 내의 남북경협사무소에서 1시간 40분가량 입장을 교환한 데 이어서 오후에도 1시간 20분가량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오늘 회담에서 제3국 공단에 대한 남북 합동 시찰을 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억류 근로자 문제와 임금 인상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은 다음 달 2일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자 한나라당이 다음 주에 단독 국회 개회 가능성을 시사해서 전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용호 국회의장 주선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개회에 조건을 다는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미디어법 6월 처리 합의는 원천 무효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여론조사를 반대한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계속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해 실시된 경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4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가 이루어집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용문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통보된 공공기관장 평가 지침에 따라 실시된 사상 첫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한국소비자원과 영화진흥위원회, 산재의료원, 청소년 수련원장 등 4명입니다. 이들은 재임 중 추진할 고유과제와 공공기관 선진화, 효율화 등 공통과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평가단의 설명입니다. 해임 건의까지는 아니지만 50점에서 60점을 받아 보통으로 평가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장은 경고 조치가 내려갑니다. 내년에도 경고를 받으면 해임이 건의됩니다. 이런 기관장 평가와는 별도로 기관 자체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았고 석탄공사 등 16개는 D등급, 주택공사 등 27개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도로공사 등 38개가 B등급을 받았고 한전 등 18개는 A등급을 받았지만 최고 등급인 S를 받은 기관은 없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기관장 4명은 해임이 건의되고 나머지 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설비 투자와 수출이 크게 줄고 민간 소비도 줄면서 올해 1, 4분기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이 2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올해 1, 4분기 노동 생산성은 112.6으로 지난해 1, 4분기보다 8.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 4분기 마이너스 11.5%보다 줄어든 폭이 완화된 것이지만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초과 근로시간이 지난해 1, 4분기보다 20.3% 줄면서 초과 급여와 특별급여도 각각 9.5%와 10.2%씩 줄어 명목 임금이 2.4% 감소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인혁당 재건의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인사합의부는 오늘 인혁당 재건의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 67명에게 국가가 적게는 7,500만 원에서 많게는 7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자 지금까지 당한 피해를 보상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희생자에 대해서 법원은 지난 2007년 희생자별로 각각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선고했었습니다. 예멘에서 알카에다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의해서 납치 살해된 고 엄영선 씨의 시신이 오늘 오후 국내로 운구됐습니다. 고 엄영선 씨의 시신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EK322편으로 오후 3시 54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인수 절차를 거친 뒤 장례 운구 차량에 태워져 수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는 엄 씨가 다녔던 교회의 신도 8명이 나와서 엄 씨의 시신 운구를 도왔습니다. 엄 씨의 시신은 유족 측이 정한 수원 연화장으로 옮겨져 3일 동안 장례를 치른 뒤 오는 21일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볼만한 영화 2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로봇의 무한변신 SF 액션물 트랜스포머와 달콤한 키스에 얽힌 로맨스물인 샬비 키스를 소개합니다. 김윤주 아나운서입니다. 오토봇과 디셉티콘, 두 로봇 진영 간의 치열한 싸움이 끝난 뒤 일상으로 돌아간 샘은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 희망과는 달리 샘은 운명적으로 또다시 우주의 성화를 건 전쟁에 말려들게 되고 선과 악, 궁극의 힘이 펼치는 우주전쟁의 향방을 가를 열쇠를 가진 샘. 마침내 샘은 위디키가에 전해 내려온 운명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디셉티콘 군단과 인류를 보호하려는 오토봇 군단의 총력전, 지구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미모의 디자이너 에밀리는 초행인 낭트에서 길을 헤매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가브리엘에게 호감을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낭만적인 데이트를 마친 뒤 가브리엘이 굿바이 키스를 하려고 하자 에밀리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특별한 사연을 눈치챈 가브리엘은 얘기를 조르고 에밀리는 오랜 친구 주디트의 키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단 한 번의 키스로 달콤한 키스의 마력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던 주디트의 사연. 낯선 여행지에서의 낭만적인 만남, 그리고 작별의 키스. 그들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국제 난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가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졸리는 난민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 난민의 날 행사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 난민의 날 행사에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친선대사이자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참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첫 번째로 꼽힌 안젤리나 졸리가 난민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합니다. They're not even just refugees. They are mothers and daughters and fathers and sons.
다르푸르와 미얀마 등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난민은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난민을 위한 기부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던 올해 60살의 여객기 기장이 비행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240명이 타고 있던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객기가 무사히 착륙할 때까지 기장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We were just traveling along. They asked if there was any doctors aboard the airplane, and about 5 or 6 people stepped forward, and they said there's a medical emergency. That was all we knew. 기장이 사망한 후 부기장이 비행을 맡아 승객들은 안전하게 공항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모래 폭풍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뒤덮은 모래로 앞을 내다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도로와 건물, 차량이 모두 모래먼지에 뒤덮였고 시민들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유적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개관합니다. 그리스 정부가 아크로폴리스 언덕 아래 우리나라 돈 2,270억 원을 들여 지은 박물관에서는 고대 유적 4천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영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서울, 경기도 지방부터 새벽에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고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2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